규슈 지방에 거주하는 모 종파의 현역 승려입니다만 얼마 전에 조금 놀랄 일이 생겨서 스스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파에서는 이른바 귀신 같은 건 없다는 전제라서 주위에다 가볍게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후쿠오카에 있는데 얼마 전 조금 이상한 의뢰를 받고 사가현에 갔습니다. 용건은 전화를 주신 분에게서 처음에는 묘를 새로 만들어서 유골함으로 옮기고 싶으니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경으로 묘비의 혼령을 빼서 다시 독경으로 새로운 묘비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당 종파에서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질 않아서 일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분이 그래도 뭔가 비슷한 게 가능하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뭔가 필사적인 느낌도 받아서 희망하시는 것보다 못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며 종파의 가르침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부탁을 받았고 게다가 점점 절박해져서 심적으로도 거절하기 어려워져 그때는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중년으로 보이는 느낌의 남성으로 한 번에 저를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무를 하는 시간에 물론 일반적인 아침보다는 한참 이른 아침이지요.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날짜는 정했습니까? 어쨌든 서둘러 와줬으면 해요. 라는 말을 계속 들어서 솔직히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뭔가 더 복잡한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어쩐지 좋지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그분 이하 스기야마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처럼 들려서 전날 밤에 확인했던 제 스케줄을 여러 날 알려드리고 어떨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제일 빠른 날인 다음날 오전 중을 지정해서 알겠다고 하고 주소와 독경에 필요한 사항과 고인의 이야기를 물으려고 했더니 이쪽에서 모시러 갈 테니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점점 더 나쁜 예감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아버렸으니 이미 거절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스기야마 씨는 우리 저를 잘 알고 있어서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무언가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성가시고 무서울 것입니다. 저는 원래 소심한 부류라서 사실 이런 것도 정말 하면 안 되지만 다음 날을 준비해 본전에서 평소보다 길고 깊게 손을 모으고 만약을 위해 다른 종파의 친구에게 받은 금강저도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불교인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종파에 대해서 살짝 공부도 하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 시간인 9시보다 빠르게 스기야마 씨는 저를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전화에서의 인상과는 상당히 다른 상냥하고 마음이 약한 분으로 보였고 첫 인사도 이번에는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라는 매우 정중하고 상식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데리러 와주신 분들은 전화를 주셨던 스기야마 씨와 그 부인으로 상당히 평범한 분위기에 자동차도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 이름만 알고 있어서 일단 여행 시간을 계산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스기야마 씨의 전화번호를 알리고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이장권으로 부르신 걸로 압니다만 가족분이신가요? 하고 여쭙자 아니요, 사실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복잡한 사정이라 전화로는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위에 들려도 좋지 않고요. 라는 스기야마 씨의 대답.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위험하다였고 다음은 이른바 수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자란 요절한 신생아나 유산 또는 중절로 사망한 태아의 혼령을 말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스님 이야기는 나가세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세 씨와는 예전에 교육 관련 일로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말해줬다면 사전에 나가세 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신경 쓰였던 건 주위에 들리면 좋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등 맞장구를 치면서도 그 말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미 조금씩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위라는 건 뭐지? 대화의 흐름대로 가족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세 씨가 말이에요. 스님이라면 친절하게 맡아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스기야마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기야마 씨 부부는 모현의 일과 주택 구입으로 최근 이사해 왔다. 그리고 나가세 씨를 알고 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때까지 몇 년간 두 부부가 모현의 여러 장소를 검색하고 지금의 장소로 결정했다. 산도 바다도 있고 물도 공기도 신선, 먹을거리도 맛있는 곳.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남은 인생을 느긋하게 보낼 장소를 원했다. 예상할 수 있는 남은 세월 동안 불편하지 않은 업무량과 저축을 계획하기도 해왔다. 전화로는 이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묘지 같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에? 하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묘지 같은 거라니 그게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의 대화 흐름이었던 곳에서 굉장히 위화감이 있는 게 튀어나와 버려서 제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탓인지 스기야마 씨보다도 부인이 먼저 죄송합니다. 속일 생각이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라고 다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비석이나 돌이 쌓여있는 것이거나 그런 느낌일까요? 라며 무거워진 차 안의 공기를 느끼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우리도 묘지 같은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더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와, 이젠 안 될지도 몰라. 밀교의 기도법은 금지되어 있어도 좀 더 공부해둘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인이 그래도 스님이시라면 보면 아실 거라고 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차 안은 무거운 공기를 가진 채 목적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중심부 부근이 아니고 모현에서도 주요 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무거운 공기와 다르게 맑은 바깥 풍경은 오히려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스기야마 씨에게 몇 개 질문을 했습니다. 제게 전화 주시기 전에 지역에 있는 승려 등에게 의뢰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물론 했습니다만이라고요? 거절당해서요. 옆마을도 안 되고 옆지역, 옆도시까지 다 찾아봤는데 안 됐습니다. 저 어떤 이유로 거절당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죠. 스님처럼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었고 우리가 그 절에 시주를 안 해왔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부인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스님이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뭔가 놓치고 있나? 그 무덤 같은 걸 이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불경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걸까요? 가능하다면 옮기고 싶습니다. 우와, 이건 너무 위험해. 현역 승려 주제에 부끄럽게도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결국 뭐를 물어봐도 얼버무리는 듯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하다가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맑은 날이어서 자연이 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처음 온 곳이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해산물, 특히 굴이나 김이 맛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중에 길 옆 역의 주차장에도 관광버스나 자동차가 많아
제가 느끼는 좋지 않은 예감 같은 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기야마 씨의 집은 그 지역 번화가에서 산 쪽으로 비교적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일식과 양식을 섞은 예쁜 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비슷한 분위기의 지역은 있고 특별히 이상하다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 번화가에서 이 장소까지 시골이면서도 주택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여기 오고부터는 갑자기 인가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일 가까운 인가까지는 차로도 수십 분 걸릴 것 같은 장소. 하지만 숲속이나 산속은 나오지 않고 주위에 논밭이 있는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땅도 완만하고 이 주변에 스기야마 씨의 집 말고는 인가가 없다는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처음엔 거실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불단이 있다면 먼저 참배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라고 여쭸더니 우리 집엔 불단은 없어요 랍니다. 부인이 차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차의 맛이 느껴져서 차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을 찾았구나 자각했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스기야마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 와주셔서 정말 살았습니다. 집에 왔을 뿐인데도 스님을 모시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 안심이 됩니다. 부인도 스님께서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안심입니다. 정말로 처음과는 다른 미소는 아니라도 안도의 표정이라는 느낌? 아, 자녀분은 안 계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두 분만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자 스기야마 씨와 부인이 거의 동시에 네. 에? 그럼 그 주위에 들리면 이란 건 뭐지? 주변이 인가도 전혀 없고 역시나 뭔가 정말 이상하잖아. 소매뿌리에 염주를 꽉 쥐고 본전을 떠올리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스님께서는 여기가 어떤 땅인지는 아십니까? 아니요. 굴과 김의 명산지라는 것 정도밖에는. 그러시군요. 해산물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돼지나 닭 같은 가축도 특산품입니다. 네. 이곳에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요. 네.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라서 이 땅을 산 겁니다. 가축 공양이나 그런 방향인가? 그때는 그 정도로 생각해 처음으로 두려운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무덤 같은 게 아니라 무덤이라고 처음에 말했던 건 처음부터 무덤이란 얘기를 꺼내면 전부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인도 스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처의 승려들에게 거절당했던 이야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체로 낮 12시가 넘어 한낮에 창밖은 날씨도 맑고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는 중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거실은 이 집의 입구, 현관, 복도, 거실, 부엌 그런 느낌의 장소이고 복도 중간에 방이 2개 2층으로 가는 계단도 보여서 2층에도 방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거실 바닥이 갑자기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치는 것처럼 팡! 하는 커다란 소리가 울리고 발에도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승려인지라 이른바 레브이나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 등은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은 솔직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확실한 소리, 게다가
큰 소리와 진동을 느낀 적은 처음이라서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아무 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인은 저와 똑같이 야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간발의 차이를 두고 부엌 안쪽에 있는 창문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제가 앉은 소파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봤던 겁니다. 또 우악! 속으로 소리치고 있자 그 창문의 흔들림이 점점 커지면서 착각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참 넘어서 누군가가 밖에서 있는 힘껏 붙잡고 흔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지금도 소름이 돋아오릅니다. 뭡니까 이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그중 하나라고요? 스님, 죄송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예? 부인도 정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에? 그러는 동안 창문의 덜컹거림은 사라졌습니다. 이젠 완전히 겁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불가사의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쪽으로 제 생각이 옮겨갔습니다. 바보 같지만 TV 방송에 몰래카메라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스기야마 씨, 사모님, 알고 계시는 건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전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죄송합니다. 이 집은 재작년부터 건축이 시작돼 작년 봄에 완성됐고 작년 여름이 지날 때까지 이런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늦여름인지 초가을 정도에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고 나서 그 쓰레기, 그러니까 썩을 만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비료로 쓰려고 생각해 밭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땅을 팠을 때부터였습니다. 조막가 같은 게 시작된 겁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밭 예정지를 갈아보려고 파헤쳤는데 굴껍질이 대량으로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다른 장소를 봤더니 작은 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새 뼈 같은 게 나와서요. 그래서 처음 굴껍질 나온 데를 더 깊이 파서 그쪽에다 묻으려고 했는데 깊이 팠더니 이번에는 큰 동물. 네, 돼지였습니다. 돼지뼈가 대량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도축장의 유해 매장지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동사무소로 달려갔죠. 근데 그런 기록은 없다고만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그걸 갖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겨우 믿어주게 됐는데 이게 그 사진입니다. 우와! 대량의 뼈, 게다가 범상치 않을 정도로 많은 뼈. 스기야마 씨의 말대로 굴껍질도 섞여 있었습니다. 뼈도 크고 작고, 그리고 왠지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같이 섞인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너무하네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이처럼 사진도 있으니 스님께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뼈가 동사무소 담당자가 오는 날이면 아주 깨끗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시겠죠. 하지만 다 사라졌어요. 전부요. 그러니 동사무소에선 대응해 줄 수 없다고 된 거죠. 에? 이 증거 사진은요? 안 믿어주더라고요. 동사무소 사람은 실제로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며칠 후부터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괴롭힘이라든가 그런 게 시작된 게요?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난 소리하고 덜컹거림 스님도 보셨죠? 그거 누가 괴롭히라고 하는 거로 느끼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사진이 있어도 안 돼요. 뼈 자체가 없으면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왔다 간 다음 날이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네? 뼈가요? 네, 오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스기야마 씨와 부인과 함께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뼈가 있다면 제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실내화를 신고 있는 동안에도 쾅 하는 소리가 나고 어딘가의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부인이 저도 바보는 아닌지라 이 소리도 녹음했어요. 하지만 뼈와 관련성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요. 애초에 이건 뭐냐는 소리를 오히려 들어서 제 쪽에서 곤란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동영상 기능을 켜고 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입구에서 오른쪽 근방으로 걸어나가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부지 제일 끝부분에 경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사장에서 쓸 법한 푸른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젠 승려의 입장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소리와 진동을 듣고 봤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겁쟁이인 저로서도 너무도 분명한 불가사의 현상에 흥미가 솟구치기만 했습니다. 푸른 시트 가까이 가자 주변 풀들이 조금 시든 색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200%였습니다. 스기야마 씨가 푸른 시트를 걷어주기 전부터 염주를 손에 쥐고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염불을 배웠습니다. 푸른 시트가 거치니 스기야마 씨가 말한 대로 불쾌할 정도로 많은 양의 뼈와 굴껍질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 스님도 제대로 보이시죠? 이거! 여기! 이거요! 이 불쾌한 장면을 보면서도 다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냄새가 안 나. 스기야마 씨, 이만큼 뼈랑 쓰레기며 이것저것 있는데 왜 냄새가 나질 않죠? 계속 땅에 묻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보다도 스님도 보이시는 거죠? 네, 보여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찍지 못한다는 자주 있는 그런 패턴인가? 생각하면서 촬영 버튼을 누르자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스기야마 씨, 좀 만져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자요, 어서요. 저는 맨손으로는 도무지 만질 엄두가 나질 않아 가까이 있던 작은 삽으로 맨 앞에 있던 뼈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감각이 있었습니다. 실지 않은 물체였습니다. 그 후에 다른 뼈를 건드려 봤습니다만 역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아하! 하며 작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부인이 부엌 창문 아래를 가리키며 저기! 하며 제게 빨리 보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인이 가리킨 곳을 보고 문자 그대로 멍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놀라지도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스기야마 씨 집 창틀을 양손을 쥐고 흔드는 듯한 동작을 하는 회색 작업복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건 흐름으로도 분위기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뭐랄까요? 벌건 대낮에 대도시 상공에 세세한 부분까지 확실히 보이는 UFO가 나타난 느낌으로 너무 확실히 보여서 놀라거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몇 초 상간이었다고 봅니다만 얼어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스기야마 씨가 스님, 저겁니다. 저 셔츠 입은 남자. 저것도 왜요? 당황하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셔츠? 저에게는 분명히 회색 작업복으로 보였습니다만 스기야마 씨는 셔츠 입은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 씨, 셔츠 입은 남자요? 예? 스님은 안 보이시나요? 저게? 아니요, 남자는 저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셔츠가 아니고 회색 작업복이에요. 에? 더러운 티셔츠가 아니라고요? 진흙투성이에? 집을 나와 여기까지 약 4시간. 이런 단시간에 게다가 계속되는 불가사의 현상에다 이것까지 이렇게. 아마도 이 세상 것은 아닐 테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작업복 구김까지, 창틀을 쥐고 있는 팔과 손등의 얼룩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기야마 씨는 더러운 티셔츠라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밀교의 기도나 주문, 주술 같은 종류는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화 공장안 같은 테마사 같은 건 물론 하지 못합니다. 스기야마 씨도 부인도 분명 그런 것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어떡하나 생각할 때 가지고 왔던 금강저가 생각났습니다. 소매에서 황급히 꺼내 그대로 작업복 남성에게 염주와 함께 내밀고 명호를 외우고 거기에 본존의 범자를 음독해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만든 엉터리 작법이었습니다. 제발 그냥 성불하시도록 하며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바로 작업복 남성을 쳐다봤습니다. 백발인지 말라붙은 진흙인지 희끗한 머리, 약간 햇볕에 탄 것처럼 보이는 팔뚝과 목 주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짝 반걸음 정도 움직이면 옆 얼굴 정도는 보일 듯한 거리감과 위치였습니다만 왠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구김마저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좀 더 강하게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아주 잠시 눈을 감고 그때까지 이상으로 강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이것도 아주 짧은 몇 초였습니다. 그러자 스기야마 씨의 사라졌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의 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작업복 남성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민 양손을 내려놓자 스기야마 씨와 부인이 차례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가 제대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만 일단 창틀을 쥐고 있던 작업복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차 싶게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놓을걸 생각했습니다. 스기야마 씨와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만 역시 촬영은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남자가 쥐고 있던 창틀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잡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진흙투성이에 팔로 잡았었는데. 그렇다는 건 역시 실체가 없다는 게 됩니다. 거기서 또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문득 푸른 시트 안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작업복의 남자가 사라졌다는 건 어쩌면 뼈도 사라진 건 아닐까요? 그것을 스기야마 씨에게 말하니 시트를 걷어주었습니다. 뼈는 있었습니다. 그럼 작업복 남자와 관련은 없는 걸까요? 다시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부인에게 재촉당해 일단 거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합장한 후 실내로 돌아갔습니다. 스기야마 씨도 부인도 아까의 우연을 상상 이상으로 착각해 저를 만화에 나오는 테마스처럼 생각하는 기대감 같은 게 뼈저리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게 가능한 승려가 아니라는 것. 조금 전의 일은 단순한 우연임을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아까 눈앞에서 일어났던 일로 저를 엄청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대접받고 나서
다시 정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작년 여름인지 가을에 뼈가 발견됐고 그때부터 불가사의한 소리에 창문이 흔들리고 아까의 남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뼈는 사진에 찍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인데도 동사무소 담당자가 왔을 때만 사라진다. 다른 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 적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느끼셨어요? 라든지 이라든지요. 그런 느낌의 남자 목소리예요. 라며 스기야마 씨는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확실하게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는 들은 적은 없지만 동물 울음소리와는 틀려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사람 목소리 같아요. 사람 목소리로 들린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마당에서 일입니다만 저에게는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처럼은 아니고 회색 작업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 아까 말한 대로 더러운 티셔츠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남자는 더러워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어째서 보이는 게 다른 걸까요? 그러고 보니 이 집에서 처음으로 창문이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다. 이것도 뭔가 모순됩니다. 마당에서 그런 식으로 잡았다면 거실에서 확실히 보였을 텐데. 하지만 설마 사람이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흔들림이 실제로 사람이 흔드는 것이었다니. 이 땅은 원래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저도 신경이 쓰여서 조사해봤습니다만 기록으로 본 이상은 원래 경작지로 거품 경제 시기쯤에 택지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원 소유자한테 물어봐도 서류상의 유지를 필요로 오두막 같은 건 지어둔 적은 있는데 우리처럼 본격적으로 집을 지은 건 처음이라는 거였습니다. 뭔가 인연이나 원념, 사건이 있던 적은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 근처에 다른 인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네요. 근방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이웃들에게 뭔가 물어보시거나 하셨어요? 승려에게보다는 이미 뭔가 경찰이나 탐정 같은. 이상한 소문이 나면 곤란하죠. 이런 시골이니까요. 우리는 이른바 외지인이잖아요. 그러니 그저 돌려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대충 물어봤죠. 하지만 이런 일의 원인이 될 법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부인이 계속합니다. 원래부터 이곳 사람들은 왠지 그다지 친절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저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멋진 자연과 경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신경도 쓰지 않았죠. 남편이 말한 대로 시골에 내려온 외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도 뭔가 간섭해오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제할 생각은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처 절이나 진사에서 거절당한 건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제가 봤던 작업복 남자라면 뭔가 기억이 있으시다거나 짚히는 게 있으시다거나. 처음에 차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는 관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남자 얼굴을 계속 보려고 했어도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스기야마 씨, 사모님, 얼굴을 본 적 있으십니까? 스님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도 남자라는 거 확실히 알겠는데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업복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아요. 항상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두 분의 대화에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을 눈치챘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한시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고칠 수 있다면 고치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놓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문득 안 좋은 생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겁쟁이 주제에 이상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UFO, 미확인 생명체 등에 흥미가 있던 저는 스기야마 씨 내외와 제게 남자의 옷이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얼굴은 두 쪽 다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그 푸른 시트 아래 구멍에 있는 뼈들 중 사람의 뼈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래서 공양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하는. 일반적인 공양 같은 것을 한다면 어쩌면 모든 게 다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추리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추리대로 사람 뼈가 나온다면 사건, 경찰 사태가 되겠구나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 아마추어 같은 추리를 두 분에게도 말했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골이 나온다면 사건이네요. 에? 살인사건이나 그런 게 되는 건가? 아니, 그렇다고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살인사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만 뭔가 그런 명복을 빌어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현상이라. 그렇게 많은 뼈들이 있으니 분명 모를 수도 있겠어. 에? 스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확신은 없는데다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푸른 시트 아래를 될 수 있는 한 전부 파헤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나온다면 어떡해요? 정말로 사람 뼈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해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의를 입고 있어서 죄송하게도 직접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만 푸른 시트 아래를 파서 크기, 종류별로 나오는 것을 나누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합장하면서 불경을 배웠습니다. 두 분은 쉬지 않고 1시간가량을 계속 파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마 다다미 4장 분량 정도의 공간에 뼈들이 쫙 깔렸습니다. 천박한 말투가 되겠습니다만 해골이 나왔다면 확정적이었을 텐데 그 해골 같은 게 나오지 않은 것과 제가 사람의 생사에 관계된 입장인 의사도 아니라서 어떤 게 사람 뼈인지 원래부터 사람 뼈가 있었는지 어떤지 파낸 뼈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두 분께 솔직히 이 중에 인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뼈가 나왔다는 건 역시나 보통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을 전부 모아 오늘 지금부터 명복을 빌고 예를 들면 부지 구석이라도 정성껏 다시 매장하고 신경 써드린다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렇게나 나왔는데도 저는 여기서 이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네요. 물론 이사할 비용도 없고 뭔가 이렇게 많은 뼈들을 보고 말았더니 이상하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굴껍질은 별개로 해도 동물의 뼈는 스님 말씀대로 명복을 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상하게 그렇게 싫었던 마음이 남편하고 똑같이 갑자기 불쌍한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불쌍하기보다는 가련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아까까지 불쾌했던 공기가 점점 누그러져가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부지 구석 화렵수가 있는 곳 가까이 가서 저에게 여기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무가 묘비 역할도 하겠네요. 스기야마 씨와 부인은 크기별로 정중하게 뼈를 옮긴 후 굴껍질도 모두 그쪽으로 날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무 아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안도한 기분이 되어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멍을 파던 스기야마 씨가 오! 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다가가려고 스기야마 씨 쪽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구멍을 파고 나온 흙을 치우면서 제 뒤에 있던 부인이 하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양쪽 다 쳐다봤습니다만 그 순간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 좋을지 몰라 다시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님,
여기요, 여기! 그러면서 스기야마 씨가 하반신이 안 보일 만큼 판 구멍에서 뛰어나온 게 보여서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스님, 구멍! 구멍! 스기야마 씨가 구멍 안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헤쳐진 평범한 공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에? 뭐라? 없어? 아까 그 남자가 저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던 중 제 발밑에서 저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 사모님은? 저는 황급히 부인 쪽을 돌아보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부인은 우리 위쪽, 즉 나무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인에게 다가가서 사모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좀 아까까지 저 나무 위에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남편을 보는 것처럼 나무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스님이 다가가시니 사라져서. 스님 보셨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제겐 안 보였습니다. 저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이란 말은 저희는 안 쓰지만 정토입니다. 극락정토라고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겁니다. 말이야 어쨌든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매장이 끝나면 다시 법회를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무를 봤습니다만 별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응은 원래 저희에겐 없어서 제 나름대로 적합해 보이는 경을 외워 제 나름대로의 조의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지난번에 괜히 끌려서 사놨던 가루향을, 그것도 상등품인 백단으로 만든 향을 태워 두 분에게도 불경을 건네고 나서 같이 극락으로 성불하기를 빌었고, 인간, 동물, 그리고 그 구멍에 매장되었을 거라 생각되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직 저녁은 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밝을 때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후 일단 헛수고일 수도 있겠지만 매장한 뼈에 사람 뼈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동사무소에 말하는 편이 좋을 거라는 것. 물론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말하지 말 것. 만약 동사무소 직원이 상대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고, 뭔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괜찮다고 했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당일은 스님 덕분에 정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인연도 솔직히 드물지만 제가 도움이 됐다면 행복할 뿐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그리고 말이에요. 처음에 남편이 말씀드린 무덤 같은 건 말입니다만. 에? 잠깐만요. 지금 마당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실은 그건 그중 하나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뼈라든가 그 남자라든가. 네. 하지만 그건 무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뼈를 버리는 것 같은 것이었는데. 네? 그럼 다른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무덤 같은 건 2층에 있어요. 말도 안 돼. 뭐였냐고요? 지금까지 했던 일은 충분히 이상한 체험도 했고 겁쟁이에다 퇴마사도 아닌데 정말 노력했습니다. 전. 우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심경 그대로 상당히 표정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스기야마 씨가 도계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스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라서 이런 일이 현실로도 있는 걸까? 의외로
꿈일지도 모른다. 현실 도피 같은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당의 뼈 이야기 때도 그중 하나라고 했었지.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아까의 뼈와 말씀하신 2층의 무덤 말고도 뭔가 더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니, 나머지라고 해도 될까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2층 건으로 남은 건 그것뿐입니다. 스님이 오시고 나서 먼저 그 남자 일이 생겨서 2층 이야기를 말씀드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까의 말씀으로는 작년에 마당에서 뼈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시작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2층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을 위해 함께 2층에 가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2층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현상을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까지 여러 일이 생기는데도 용케도 이사하지 않으셨네요. 저는 일단은 승려입니다만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이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말이 지나쳤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신적으로도 꽤 지쳐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뭔가 평소에는 느끼지 않던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기야마 씨, 실은 차 안에서 듣던 말씀 중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무엇인지? 두 분이 살고 계시고 자제분은 없으시고 근처에 인가도 없고 그런데도 스기야마 씨는 주위에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2층에 관계된 겁니까? 네. 사모님과의 대화에서도 아까 마당건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티셔츠냐 아니냐 할 때 남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아까 남자 말고도 사람 같은 게 더 있다는 거겠죠? 그 2층에요. 네, 그게 2층에만 있는 게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주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휴, 정말 어떻게 되려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상당히 화가 나기 시작했고 묘한 의욕이라 할까요? 이상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일어난 일, 아니 일어나고 있는 일, 두 분이 곤란해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마당에서 바베큐를 한 후쯤부터입니다. 지금은 저 복도에 있는 방에서 잡니다만 전에는 2층에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잤어요. 너무 전망이 좋아서. 그게 그 뒤부터 갑자기 인기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무덤 같은 게 방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자던 방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떠올랐다고요? 네, 역시나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 보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의 CG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방에 덩그러니 무덤 같은 게 떠 있었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소리인지 목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겁니다. 소리나 목소리가 아니에요. 남편이 말한 그곳에서 사람 같은 것도 나와요. 나온다고 해야 하나? 이런 느낌으로. 부인은 양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말합니다. 둥둥 떠서 나오고 가끔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네네,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럼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떤 모양일까요? 가능하시면 종이나 뭔가에다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인이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왔고 스기야마 씨가 그려주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이고요.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할까? 이 정도? 예요. 부인은 양손으로 사각형을 만들면서 말했습니다. 종이에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붙은 분명히 묘비로 보이는 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대강 사방 3-40cm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럼 이게 있어서 일어나는 불쾌한 경험이나 그런 건 이젠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 게 온종일 방에 있고, 아니 떠 있고, 거기에서 소리인지 목소리인지 하고 사람 같은 것도 나오는 그런 터무니없는 물리적이라고 할까요? 몸이 느끼는 고통이나 괴로움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년 가까이 2층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무엇보다 무서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지만 2층에 가보도록 하죠. 다만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정말 모르겠으니 그것만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몇 가지는 아는 사람은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스님이 처음입니다. 셋이 2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럴 때라 그럴까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겁쟁이라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계단 아래에 다다른 순간 예전에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에서 봤던 계단 위에서 희미한 흰옷을 입은 여성이 내려오는 게 가슴 위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내려오던 몸이 이상하게 긴 여자의 영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역시 겁쟁이구나. 스스로도 뭔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스기야마 씨가 선두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뭔가가 있다면 마당에서 한 것처럼 속공으로 진행하자. 그것만은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모두 오른 시점에서 스기야마 씨가 으아! 바뀌었어! 라고 했습니다. 네? 뭐가 변했다는? 전보다 확실히 보이게 됐어요. 여보! 하며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도 정말이네. 전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희미한 느낌이었는데? 저도 두 분 뒤에서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아까 제게 그려주었던 것과 같은 묘비 같은 물체는 없고 나비나 나방의 번데기 같은 물체가 정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까 그려주셨던 모양에서 상당히 변했네요. 제가 말하자 스기야마 씨와 부인은 동시에 에? 하고 놀랐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스님은 무덤 같은 게 안 보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에게는 나비나 나방의 번데기 같은 것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기야마 씨와 부인은 동시에 에? 하고 놀랐습니다. 마당 작업 복대와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아마 이유 같은 걸 생각해도 현재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진 좀 찍어보겠습니다.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에 도전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저는 아직 폴더폰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산입니다. 이건 정말 찍히지 않겠다 싶었는데 찰칵하는 촬영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 번데기가 부들부들 떨리는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우와! 부인도 두 분도 아까와는 다른 상태가 된 게 보인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사진을 찍고 마당대와 마찬가지로 염주를 쥐고 합장하면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금강절을 누르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읽고 범자의 음독을 소리로 냈습니다.
그러자 처음 이 집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쾅 하는 커다란 소리와 진동이 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악취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라고 생각하면서 경을 계속 외우고 있자 스기야마 씨가 스님! 뭔가 엄청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있다는 것만은 확신했습니다. 냄새! 지독해. 스기야마 씨도 부인도 그렇게 계속 말했습니다만 그곳에서 도망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쾅쾅 하는 큰 소리와 진동은 계속했습니다.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니 계속 독경만 했습니다. 체감상 5분 정도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짧았을까요? 역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반복하는 동안 마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본존을 강하게 떠올리며 불쾌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불해달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은 눈 안에서 뭔가 공간이 욱 하는 느낌으로 휘어지는 기척이 났습니다. 아! 사라졌어! 스님! 사라졌어요! 스기야마 씨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심이 되어 눈을 뜨자 스기야마 씨와 부인이 손을 맞잡고 폴짝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아, 굉장히 좋은 냄새로 바뀌었어. 스기야마 씨는 정말이야! 엄청나게 좋은! 아마 마당에서 태운 백단향이었을 겁니다. 부인이 좋은 향기야. 라며 그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향기인데 죄송해요. 반년 가까이를 닫아놓은 상태였어서.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나 엄청나십니다. 라며 스기야마 씨가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아니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우연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당도 이 방도 전부 끝나게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쫓는 그런 것은 저희 종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도 이 방에서도 저는 그저 정터로 갔으면 좋겠다고만 빌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게 맞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같이 그렇게 빌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마당과 같이 애도를 빌었습니다. 동문 대선배의 말 중에 괴인은 네 종류로 체계화된다. 가짜 괴인 위괴, 착각한 괴인 오괴, 거짓 괴인 가괴, 그리고 진짜인 진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지금 여기서 경험한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시원하게 끝나지도 않았고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이런 것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만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에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스기야마 씨와 부인이 계속 감사를 전해주시고 괜찮다면 저녁 대접을 하고 싶으니 자고 가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예정도 있어서 정중히 사양하고 오늘 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꽤 긴 하루였다 라고 할까요? 정말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솔직히 그 사실도 알리고 귀갓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스기야마 씨 부부가 데려다 주셔서 차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기야마 씨 댁에서 나올 무렵에는 아직 해가 남아있어 주변을 다시 한번 올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내다보았습니다. 한동안 가다 보니 처음에인가,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이웃집이라 할 수 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아! 저는 목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예?
스기야마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습니다. 스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 지붕 좀 봐주세요. 그 인가 지붕에는 엄청난 수의 까마귀가 지붕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정말 처음 볼 정도로 많은 까마귀 수였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만 차창을 내리고 찍으려고 하자 웬일인지 대부분의 까마귀가 날아갔습니다.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날아간 곳이 스기야마 시댁도 아니니 괜찮을 거라 봅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 저는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스기야마 씨도 부인도 왜 그러세요? 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해서 놀라서요. 면모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겁쟁이라서. 스기야마 씨도 부인도 웃어주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누그러뜨리려고 말한 게 아니라 갑자기 문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리샘이 계속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통상의 문자들도. 어째서 스기야마 시댁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저 스기야마 시댁 주변이 통화권 이탈 지역은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니 네?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스님께 전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소리샘을 차 안에서 듣기도 좀 그래서 문자를 봤더니 집사람에게서였습니다. 대략적인 시간만 말해두고 왔기 때문에 보통의 법사로 봤을 때보다 너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전화도 연결이 안 되니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현, 제일 끝단에 가까운 곳까지 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돌아갑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아 불가사의한 사건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세세한 곳까지 이상한 일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귀가하고 나서 스기야마 씨 부부는 굉장히 정중하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만약 다시 무슨 일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만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물론 축 늘어져 욕조 안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걸 잊었습니다만 집에 온 후에는 먼저 본존에 가서 평소 이상으로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후에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피로를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던 중 아무래도 개운치가 않은 데다 애초에 스기야마 씨 부부는 어떤 분들인지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에 기인해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를 스기야마 씨 부부에게 소개시켜줬다던 나가세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나가세 씨와는 벌써 3년 이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저를 왜 추천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로 걸어봤습니다만 신호는 가는데도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다시 걸어봤습니다만 똑같은 상태. 다음 날도 마찬가지.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 날에 전화했는데도 받지를 않아 나가세 씨 근무처에 전화를 해볼까 생각이 들 무렵 그날도 몇 번이나 시도했더니 점심 무렵에 전화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가세 씨? 오랜만입니다. 네, 저 잘못 거셨어요. 라는 여성의 목소리. 에? 나가세 씨 전화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정말 실례했습니다. 잘못 걸었나 싶어 다시 걸어봤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아까의 여성. 어째서? 저 2년 전부터 이 번호예요. 전에 쓰던 분은 번호를 바꾸신 게 아닐까요? 과연 그런 거였나? 며칠 전 사건의 영향으로 무엇이든 불가사의한 일로 연결시키려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성에게 사과를 하고 나가세 씨에게서 예전에 받았던 명함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저는 승려인데 나가세 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가세 씨요? 저 실례지만 어느 쪽 스님이신지요? 라는 불신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저 몇 년 전 같이 일했던 승려인데요. 아, 그때 라며 목소리가 갑자기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 저 집사람이에요. 오랜만이십니다. 아, 사모님이셨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혹시 나가세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 죄송합니다만 남편은 3년 전에 타계했어요. 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아, 아니에요. 부고를 못 받으셨나봐요. 나가세 씨는 3년 전에 신부전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스기야마 씨는 언제 저를 추천받았던 걸까요? 뭐가 뭔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기야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나가세 씨에게서 저를 소개받았는지 물어보려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스기야마 씨, 접니다. 아, 며칠 전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은 일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이젠 그거 냄새가 나요. 스님이 태우셨던 백단향이 남아있는 느낌으로 집안이 원래대로 밝아져서 집사람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참 잘 됐습니다.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로 해결할 만한 능력은 아니라서. 물론입니다. 그날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디다 말할 수도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꼭 약속은 지키도록 할 겁니다. 스님은 저희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 좀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괜찮으실까요? 네, 저 나가세 씨에게 언제 저를 소개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전화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나가세 씨에게 언제쯤 어떻게 저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스님. 네. 이미 전부 해결됐으니까 끝난 걸로 아시죠? 네? 스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난 걸로 아시죠? 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전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거 뭐지? 점점 혼란이 가중되던 와중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6월 14일에 외출해서 돌아왔더니 집사람이 낮에 법사 요청하는 전화가 왔었어. 당신을 지명하면서 나가세 씨가 소개해줬다고. 라는 말을 들어 오늘까지도 혼란이 수습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지만 그 문의에 대해서 저는 아직 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빨리 연락하지 않으면 실례라고 매일 잔소리를 듣습니다만 무서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찍었던 사진 3장. 분명히 저장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까마귀 떼가 있던 집. 그 외에 2장은 시커먼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PC에 옮겨져 포토샵으로 밝기를 조절해봤습니다만 시커먼 상태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처음 말씀드린 대로 승려의 입장도 있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상하고 신기한 일을 만난 건 처음입니다. 창작이 아니라서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만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뭔가 감상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었지만
이야기해봤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뭔가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바하.